네. 그럼 제가 올해 2025년 사업 수행 성과의 요약 발표를 하겠고요. 제 발표가 끝나면 각 세부 과제별로 이제 전체 발표는 못하지만 대표자 몇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하고 올해 사업 추진 주요 실적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는 저희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사업은 우리가 그 AI가 우리나라도 신약개발 선도국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연합학습을 도입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유 멜로디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질문이 꽤 많은데 많이 다르죠. 이유 멜로디는 대형 제약사 10곳이 모여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 경쟁이 치열한 그 사람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준 것이고, 연합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참여 범위가 대형 제약사 중심이라면 우리나라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항상 AI 모델에서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규모는 이유 멜로디보다 작지만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유 멜로디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이유 멜로디는 모델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모델 페더레이션도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사업은 크게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오너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개발자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유 멜로디는 모델 개발자는 저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델 개발자가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모델 개발자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모델 개발자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기관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델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훌륭한 AI 모델이 여기 참여를 해줘야 우리가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여러 단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데이터 보유자들은 사실 데이터 보유자는 옆에 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모델입니다. 우리가 챗GPT를 쓰면 그건 모델을 쓰는 것이지 챗GPT 만드는 데 사용한 데이터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달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내가 보고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모델을, 그러니까 최적의 모델이죠. 우리 목적에 맞는 모델을 잘 찾고, 그리고 이 성능이 정말 좋은 것인지 다양한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특정 모델이 좋다라고 하면 즉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영어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죠. 바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는 FAME이라고 우리가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용어를 정의했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 바탕으로 인비트로부터 시작해서 인비트로, 인비보, 인휴먼까지를 쭉 거치면서 한 군데라도 실패하면, 실패라기보다는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탈락했지만 사실은 좋았을 경우도 많이 있지만 통상 이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인실리코, 우리가 인비트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 상에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좀 좁은 의미의 AI 모델을 만들어 왔지만, 우리 사업단에서 추가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전체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롱기튜디널 데이터들을 한 번에 활용하자는 것. 이것이 그 이유 멜로디하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그 멀티모달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 왼쪽에 넥스트 스텝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ADMET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도 적은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런 타겟과의 관계, 오믹스와의 관계, 또는 데모그래픽 관계,
또는 드러그 인터랙션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은데 우리가 이 만든 모델이 잘 동작한다는 걸 입증을 하면 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 왼쪽에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보유기관은 20곳, 20곳을 선정을 했고 여기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개발자가 만든 모델을 가져다가 쓰고 20개를 이렇게 페더레이션, 우리가 흔히 앙상블 모델을 만들라고 하는데 3000년도에는 거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계속 데이터를 생산해서 점점 고도화하는 것이 되겠고 아래에는 플랫폼 개발자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현재 참여 기관이고요. 저희가 로고로 표현했고 주목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하고 카이스트 이런 데가 주목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조직은 다릅니다. 왼쪽에 20개 기관, 오른쪽에 모델 개발 기관, 아래가 플랫폼 개발자 이렇게 참여해서 총 4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그 탑 랭킹 기관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의 목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현재는 2000년도가 끝난 시점이고 크게 보면 1차년도는 6개월이지만 플랫폼 설계하고 데이터 정의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고 2차년도에는 플랫폼을 구축을 다 한 해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했고 가장 중요한 건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에는 이제 모델이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해가 되겠고 3차년도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3차년도까지 끝나서 플랫폼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하면 4차년도 고도와 5차년도에는 사업화까지를 추진하는 것이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림이 복잡한데요. 일부러 한 장에다 그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연합학습 기반 신학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말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플랫폼을 여러 용어로 불러요. 솔루션 하나 잘 만든 거 올려놓고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원래 플랫폼은 계속 기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는 곳이죠. 계속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들어오고 모델 개발자가 들어오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가운데 있는 FDD라고 불렀고 여기에는 서버, 데이터 관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좌측이 데이터 소유자인데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를 직접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KDA라고 K-멜로디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맨 아래 보시면 프라이빗 크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우드에 올리면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크라우드라고 하는 큰 통에 있지만 완전히 내 장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라우드에 쓰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온 프레미스 장비라고 하죠. 그 장비에 넣어서 로컬 머신에 두는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개발자가 만든 모델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맨 왼쪽에 있는 그 프라이빗 크라우드에 와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20곳에서 학습을 한 것을 연합해서 좀 더 성능이 좋아진 모델 우리가 이걸 글로벌 모델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시 재배포하는 이 라운드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정교한 모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KDA, FDD 이런 내용을 뒤 세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K-멜로디 데이터 에이전트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내놓는 사이트 그 하나의 툴입니다.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오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에 보시면 ADMET 그리고 PK 파라미터까지 그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각 영역별로 각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데이터를 등록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 가장 속이 시원하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모델 짜면 되는데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안 보고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올라가는 때에 이미 데이터 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데이터를 실수로 들어오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올릴 때 이 데이터가
어떤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기본 요건을 갖추는지 하는 것을 1세부 과제에서 다 그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올린 사람은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올라갔는지 하는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KD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올리면 이렇게 통계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한 결과를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20개 기관이 누가 누군지는 서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린 사람은 자기 건 알겠지만 올라온 데이터를 누가 어떤 걸 올렸는지는 서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은 우리가 만든 마스터 포맷에 맞게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잘 정제해서 플랫폼에서 쓸 수 있도록 KDA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이것도 1세부 과제에서 만든 것인데, FD라는 플랫폼이고, 이 페이지는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내용은 많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3세부 과제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모델을 또 업로드해야 됩니다. 현재는 모델이 우리가 작년에 5팀, 올해 5팀, 내년에 5팀 뽑으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5개의 모델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럼 자기가 올린 모델에 이름을 짓고 언제 올렸고 어떻게 됐다는 걸 관리하고, 오른쪽에는 내가 모델을 올렸으면 학습을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지금은 모델 개발자가 한 팀이 아니라 15개 팀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15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사건을 돌려볼 수도 있고 B 사건을 돌려볼 수도 있고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쓸 수 있는, 3세부 과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올린 데이터를 실제로 20개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합학습을 시키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라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운드는 한 번씩 모델이 갔다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다고 학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를 여러 번 걸쳐서 완성이 되면 결과를 본인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세부 과제에서 주로 한 작업이 될 텐데, 우리가 ADMET PK 파라미터 예측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태스크가 한 100개쯤 되죠. 그러니까 ADMET PK는 5개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동시에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4개 영역에서 9개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솔리빌리티부터 저 9개 정도는 데이터도 좀 많고 항상 하는 것이고, 모델이 좀 빨리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9개를 정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협의체 또는 QA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보자 하는 것을 정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있는 용어들을 통일하고 단위를 통일하고 실험 환경을 통일하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맛보기로 테이블을 보여드린 건데, 테이블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들을 정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최고 권위자 분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작업을 할 때도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7개로 나눴어요. 대사, 독성, 물성 쭉 해서 휴먼 PK, 인부브 PK까지 해서 그룹 미팅을 해서 우리가 테이블들을 만들고 그 마스터 테이블을 다시 클라이언트 기관이 받아서 최초에 올렸던 데이터를 이 포맷에 맞게 다시 바꿔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올린 것은 다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실험 환경이 틀리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 우리가 통일시키자 해서 통일된 포맷으로 다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과제인데 이 페이지는 24년도에 선정된 5개 팀이고, 그 위에 써 있는 것이 팀 이름입니다. GST부터 모감, 아이젠사이언스, 카이스트, 전복대가 있고, 아래는 저희가 간단히 요약표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떤 목표를 주로 삼았고, 주로 사용한 모델, 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데이터 사용했고,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어떤 기술을 썼다. 그리고 우리는 태스크를 어떤 걸 하겠다. 지금은 태스크가 폭이 아직 좁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태스크로
조금씩 좁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 영역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24년에 선정된 5개 팀이고 다음 페이지는 올해 선정된 5개 팀입니다. 올해도 경쟁이 꽤 치열했는데 5팀이 잘 선정이 됐고 이분들도 목표 사용한 데이터 모델주. 자, 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이제 총괄표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든 과제 그 발표제를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꼭 다 보시고 제가 이따 오늘 그 이제 성과 발표회가 끝날 무렵에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드릴 텐데 다른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필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페더레이션도 있고 모델 페더레이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휴먼 페더레이션이라고 할까 그 과제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올해 선정된 5팀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과제는 여기 와서 시뮬레이션 하면 아래축에 있는 게 이제 한 라운드를 돌 때마다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일종의 그 대시보드죠. 이런 것이 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단, 그러니까 지금 1과제, 2과제, 3과제 설명드렸고 사업단이 하는 일은 이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드톡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이걸 전부 다 듣는 일종의 기술 이해도를 증진하는 그런 피드톡이라는 것을 계속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2과제 및 3과제가 참여하는 심화 미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죠. 심화 미팅은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이 있는데 심화 미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과제는 3과제를 이해해야 되고 3과제는 2과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심화 미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사업단에서 그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럼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만나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거는 1년에 뭐 2-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시 이런 그 의견 수렴을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을 만들어서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1, 2, 3과제에서 발표를 하고 끝날 무렵에 제가 내년도 사업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